오늘 그 알제알은 이세형 전 소방헬기 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아리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육군항공대 또 소방항공대 닥터헬기 등에서 38년 동안 조종사로 근무를 해왔고요. 뭐 인명구조, 뭐 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가 엄청 화제가 되면서 지금 번역 외상센터라든지 뭐 소방 헬기, 닥터 헬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밤낮 없이 출동하셨던 최고의 파트너 이세형 기장님을 박찬희십니다. 모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38년 무사고라고 들었습니다. 예, 비행 시간은 현재 7,725시간 정도. 그럼 한 몇 킬로 정도 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 헬리콥터는 뭐 제자리 비행도 하고 해서 정확한 거리는 유추할 수는 없지만 154만 킬로 정도를 비행을 하지 않았나. 154만 킬로를? 네. 거의 지구 한 뭐 30바퀴 도는 예, 한 정도의 40여 바퀴 정도? 헬기를 도신 거네요. 예, 그렇게. 야, 근데 무사고. 그렇습니다. 뭐 편한 비행도 아니었을 테고 되게 험난하고 많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편한 비행은 별로 체질이 안 맞고요. 아주 악기상이라든가 안 좋은 조건에서 극한 상황에서 비행하는 게 좀 제 적성에 맞습니다. 그걸 즐기시는구나. 어쩌다 보니까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전도 조금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레이싱 하듯이 막 이렇게 운전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하시고. 헬리콥터보다는 그 차량 운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방송에 섭외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내니오는 뭐 와이프나 아이들이 조용히 살자. 아. 제가 여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거는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헬기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이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세형 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장님은 혹시 중외센 보셨나요? 뭐 제가 하던 일이니까 어...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는지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 그럼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백강혁 교수가 뒤에서 구조를 하러 가다가 네. 조종사가 이제 안개 때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시트 교체. 맞아. 그래서 앞에 타서 뭐 헬기를 직접 조종해 했잖아요. 와서 예. 뭐 이렇게. 저도 궁금했어요. 가능한지 실제로 그게. 사실 이제 드라마적인 허구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사실 그 조종사는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사업용 조종사. 그럼 백강혁이 그렇게 뒤에 있다가 조종관 잡은 거는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국경 교수 그분은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네. 기상에 관계없이 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아마 출동하면서 기상이 나쁘다 회항하거나 출동하지 못한 걸 아마 대변하지 않았나. 그 표현하기 위해서. 또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의사들도 소방 헬기 같이 타고 출동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헬기 타기 무서워하잖아요. 네. 백강혁만 네. 막 이렇게 타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료진분들은 뭐 헬기 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당연한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 이국종 교수님은 처음에 저하고 첫 비행에 기상이 안 좋은데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기상이 나빠도 기장님이 가면 따라가겠다. 그런 분을 만나도 부담 없이 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더 편해지는 느낌. 비슷한 분이 만난 거예요. 비슷한 분이. 스릴을 즐기는 사람과 무서워지 않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일을 해내신 거네요. 그 교수님도 보면 그 책과 인터뷰에서 기장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이다라고 칭하시기도 하고 두 분이 11년 정도 함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11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현장에 나가서 함께했을 텐데 네. 함께 나갔던 현장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이겠죠. 세월호. 제가 그날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세월호가 뭐 진도항에서 이렇게 해서 침몰 중에 있다. 빨리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다. 그때 뭐 기상이 나빠서 출동했다가 헬기가 회항하고 뭐 아주 뭐 어수선하더라고. 그래서 그 헬기를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갔습니다. 배는 가라앉아서 위에 일부분만 보이고 배에 있는 유류품이 뭐 떠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 보셨구나.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인명구조도 하고 뭐 이제 수색정찰, 실종자 수색정찰. 아니 근데 기상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그 파일럿들이 못 가는데 그 와중에 기장님은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항공 스킬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정신력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그 항공학교 졸업하고요. 네. 미군 헬기 조종사하고 합동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한 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포탄을 맞고 추락을 해서 화재가 났어요. 헬기가.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화상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헬리콥터로 못 가는 기상은 없다. 단지 시간만 더 걸릴 뿐이다. 나는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살아남았다. 몸이 지금도 화상을 입었지만. 그런 말씀을 해서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강한 부정을 갖고 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그분의 말씀이 컸네요. 네. 근데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 이하되면 실속이 들어갑니다. 중력, 실속.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추락하겠죠? 네. 근데 헬리콥터는 기상이 나쁘면 나쁜 만큼 그 기간은 감속 비행을 하고 여차에서 구름이 닥칠 것 같으면 되돌아 나오고 또 거기서 제자리 비행하고 있으면 비구름은 또 금방 또 넘어갑니다. 그럼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개구리 뛰듯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조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인생을 그 꿰뚫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못 들은 기상은 없다. 바람은 지나가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기장님도 야 진짜 이때 비행은 진짜 힘들었다. 정말 힘든 비행이다. 이런 날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 2015년도에 그 의정부 시내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때 한 뭐 100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제 기억에 한 5, 6명 이상이 사망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항공대장으로서 헬기 3대를 가지고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 제가 제일 그 선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구조를 했고 호이스트라고 하는 완강기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 내려가서 구조를 하고 환자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구조대원들이 막 그 줄을 타고 올라오는데 연기가 헬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연기 속에 헬기가 파묻혀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크게 다치니까. 그럼 깜깜한데 그 가만히 그 이제 그때도 미군 대선배 그 헬기 조종사 그분이 말씀하셔서 딱 떠올리면서 이 연기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네. 딱 있으면 또 싹 거치고. 근데 그 연기는 한참 갔습니다. 제가 그 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가면 그때는 솔직히 무서웠죠. 까만 연기 안에서 막 공중에 떠 있는데 막 언제 거칠지 모르겠고 그때 솔직히 무서웠죠. 무섭고 그런 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규장님은 그러면 좀 살면서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 그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일상 속에서도? 네. 뭐 찾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까지도 국회요? 왜요?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나 피해자분들께서 혹시 헬기 바람 때문에 불이 더 확산된 게 아니냐 그런 이의 제기를 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화재 현장에 사람을 인명 구조를 했는데 막 추궁당한 거 현장감 국회 가가지고. 다행히 헬기에는 자체 그 영상 녹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생생한 동영상 자료로 국회에서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관련이 없다. 네, 편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화재 현장에 사람을 인명 구조를 했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속상했죠. 했는데 저는 속상하더라도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와서 진짜 결정적인 그 위급한 사람을 구조를 하니까 또 그동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머릿속에 엔돌핀도 많이 살고 그런 연속에서 살다 보니까 38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 막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외에 또 기억나시는 현장이 있을까요? 또 한 번은 뭐 그 평택항 부근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아기를 얻고 다리 위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강으로. 강으로. 네. 근데 다행히 그 낚시객이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 또 제가 그때 오산상공에서 훈련 비행 중에 있는데 상황 접보를 받고 거기서 바로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서. 훈련하다가 바로 실전으로 간 거네요. 예. 그래서 뭐 거의 10분 이내에 그 현장에 갔더니 다행히 아기를 업은 그 엄마의 그 퍼대기라고 하나요? 네. 그게 색깔이 원색이라 눈에 바로 띄었고 또 그 소재가 물에 뜨는 거였어요. 이게 물에 좀 적당히 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제가 금방 식별이 돼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로 한 거죠. 그래서 아주대학교로 이송을 했는데 엄마는 돌아갔고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진짜 갓난애기였어요? 네, 갓난아기. 와 근데 걔가 살았어요? 네. 진짜 극적으로 살았구나. 네. 그래서 그때 참 기억이 남습니다. 야, 그 아이 뭐 이제 찾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진짜 한번 보면 너무 이거 어떨까 기분이. 지금 아마 초등학교 아마 6학년쯤 될 겁니다. 야, 근데 그 아이는 뭐 모르겠죠. 나중에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몇 달 만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아까처럼 뭐 비행 시간이나 뭐 그것처럼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구조한 사람들 수도 한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제가 군에서도 인명구조를 수해 때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줄 잡아도 2,500명 이상은 하지 않았나. 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진짜. 네. 야, 그 사람들이 기장이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뿌듯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헬기를 가지고 안 갔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기장님이 이제 육군 항공병과에서 처음 파일럿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역한 뒤에 예. 소방 헬기 기장으로 전직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때 제가 여객기 기장으로 가도록 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경기도 소방헬기 그 창설 기장요원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도 뭐 인명구조나 산불진화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일이 내 천직이고 숙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도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가지 않고 거기도 2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은 게 기자님처럼 막 스릴 좋아하는 분이 우리 타는 비행기 운전한다 생각하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해요. 편하게 가야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고개하시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가시길 잘했어요. 그렇긴 한데 딸아이가 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 생활했잖아요. 승무원하게 되면은 뭐 부모는 거의 뭐 영국 왕복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할인율이 세더라고요. 30만 원만 내면 영국 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0% 할인 받어. 단 비용이 싼 대신에 빈 좌석, 여유 좌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 여행을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갈 때는 잘 갔는데 올 때는 좌석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탑승하는 순서가 기장, 부기장, 가족들 우선
그다음에 승무원인데 부기장에서 딱 끊긴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 갔으면 아, 내 기장했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탔는데 나. 예, 이틀 동안 있어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 기장 가족이 먼저구나. 이게 또 승무원보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그 가족은 좌석도 앞에 비즈니스석에 앉습니다. 기장 그 와이프는 야, 차원이 틀립니다. 조금 후회되세요? 그때야 그 당시는 후회되고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을 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부심하고 자긍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 구하는 일 하고 계시지만 헬기 민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온다라고 들었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저 기사님 되세요? 아니 뭔 그걸 차를 통일시키고 헬리콥터 사람이 뭐 아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사람이 죽고 살고 지금 헬기 떴어? 헬리콥터 떴어 지금? 지금 다른 데서 구조해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사람을. 아니 지금 떴냐고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있는데 여기 내려는데 거기는 그 앞에 내려오는 것도 사람 내려놓는다 그러면 뭐 산에서 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자리 비행을 하면 헬기 하강풍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그 헬기 하강풍으로 뭐 김밥을 먹는데 거기에 뭐 모래가 들어갔다. 김밥에 뭐래 들어왔다고? 사람이 그다음에- 몰아놨는데. 그다음에 또 구조하면은 그 등산객들이 쳐다봅니다. 안경이 그거보다 떨어졌다고 안경 물어달라고 이제 또 전화를 하고 아, 진짜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헬기가 야간에 낮게 날아서 자기 잠 못 자니까 헬기가 가는 비행 방향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뭐. 예. 그럼 어떻게 대응해요? 그런 민원이 오면은? 자기 가족분이 이 아까 구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참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끊고 좋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끝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상 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됩니다. 와, 사별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아유. 가장 황당했던 민원은 김밥 모래. 네. 소방항공대에서 은퇴하시고 2019년엔 닥터헬기 기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이 닥터헬기 기장직은 어떻게 도착하시게 됐나요? 이 교수님께서도 우리 닥터헬기도 소방헬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신개념의 닥터헬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닥터헬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고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는 닥터헬기는 주간만 운용을 합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근데 저희가 설계해서 실제 한 3년간 운영한 그 경기도 닥터헬기는 24시간 365일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닥터헬기는 서로 약속된 이착륙장, 헬기장에서만 환자를 이렇게 싣고 오는 개념인데 우리 신개념의 그 경기도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직접 타서 사건 현장에 바로 호이스트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면 골든아워. 그게 좀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경기도 닥터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닥터헬기는 막 언제 어디든지 출동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네요? 소방헬기는 항공법상 보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로 분류가 돼서 헬기 보유 기관장이 항공법 테두리 내에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닥터헬기는 민간 항공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엄격한 그 통제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장님이랑 교수님 같이 바꾼 거네,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3년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이제 사업을 접고 똑같이 이제 다른 시도의 닥터헬기 마냥 똑같이 주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주간만 운영하다 뭐 야간까지 운영하면 비용이 배 이상 더 나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도 이제 그 비행할 수 있는 어떤 스킬, 그러니까 숙련된 조종사들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후배들 네. 중에 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 제가 제 마인드로 갖고 있는 조종사는 제가 수십 명의 조종사들 교육훈련 받지만 한 명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제가 퇴직을 하면서 완성을 못한 게 조금 미련으로 남습니다. 기장님의 2호가 나올 뻔했는데 제 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항공팀 뭐 그런 항공팀을 만들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가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러니까 아까워요 이거.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기장들한테 이수를 해주면 미련이 없지 않겠나. 후학 양성 탁 하고 이렇게 네. 바라시는 어벤져스 네. 구조항공팀 꼭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희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그아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감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무척 궁금했던 건데 짧고 굵습니다. 시력이요? 얼마 전에 신고했는데요. 네. 1.2, 1.5. 아직 좋습니다. 전혀 렌즈 안 끼시고 네, 고정 없이. 라식 안 하시고 네. 좀 기본적으로 좀 시력이 좋아야 좀 그런 도움이 되나요? 이 아무래도 조종사는 시력이 좋아야 지상에 있는 사물을 잘 볼 거 아닙니까? 또 계기판도 잘 보고 시력하고 청력은 조종사한테는 생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로도 중요하고 근데 헬기 타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습니다. 그 솔로족 보면 맨날 이거 끼고 타잖아요 헬기에. 레시버를 껴도 시끄럽습니다. 레시바? 레시버라고 하는데. 레시버. 레시버. 청력 괜찮으세요?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이야. 비행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시네. 네. 다음 진영님의 질문입니다. 이 일도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예. 조종사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항공 신고음이 있어요. 만약에 나이가 뭐 30대라 하더라도 뭐 혈압이든 뭐 심전도든 이게 조종사 신검에 걸리면 비행 정지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나이는 뭐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년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다음 소이라떼님의 질문입니다. 여성 헬기 조종사가 있는지도 궁금하시네요. 옛날엔 제가 할 때는 조종사는 남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녀 공용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 헬기의 그 중대장도 여군 조종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더 섬세하고요, 더 정밀하고 더 집착하게 잘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 질문입니다. 진일님 89님 질문입니다. 기장님의 직업병이 궁금합니다. 직업병 있으세요? 직업병은 와이프가 정해준 건데요. 직업병을 정해줘요? 네. 뭐예요?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교통체증병. 지상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통체증이 많잖아요. 네. 제일 답답하고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이. 못 견디시는구나. 헬기는 뭐 시속 적게는 200km에서 300km를 타다가 거기 뭐 교통신호도 없고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참 그렇게 듣고 나니까 헬기가 되게 매력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게 쭉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좀 오토바이라도 구매하시죠, 그래요. 그럼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텐데.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은데요. 그 도장 찍고서 타라고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알자로 오시면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세영 기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본인만의 맛집이 어떤 게 있는지. 천안 직산읍에 본가 해장국이라고 있습니다. 선지 해장국인데요. 시원하고 그래요? 매콤하고 또 선지가 식감도 좋고요. 근데 또 밥상에서 밥 오랫동안 그냥 먹으면 속 터집니다. 소방헬기 기장으로 있을 때는 한 1, 2분 못 먹으면 저녁까지 쭉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먹어요. 그것도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네. 네. 그러면 식사 빨리 하시는 것도. 그럼 그럴 때 좀 빨리 먹기 편해서 두셨던 음식이 주로 뭐였어요? 밥을 물에다 말아서 국이나 먹고 막 빨리 먹는 게 제일. 무조건 그러니까 국물 있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고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맨밥은 잘 안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요. 어차피 물도 먹어야 되면 물 먹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믹스해서 이렇게 먹어야죠.
프랑스에 이제 비행 교육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점심이 2시간이에요. 엄청 오래 먹잖아요. 교관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먹고 하는데 이거 답답해가지고 그 2시간을 앉아서 그냥 말 들어주느냐고 고생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많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또 고개를 죽이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경을 못 참으시네요. 저는 이제 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오래 앉아 있는 거를 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촬영 내내 계속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가만히 오셔. 계속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했다가 막 또 했다가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네. 아주 뜻깊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이죠.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이었고요. 사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그중에 정말 극히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세영 기자님과 정말 유익한 시간 보냈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세영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